반갑습니다. 넥스트 머니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삼양식품의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4년 7월 24일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다음에 현재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보면 추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는 오를 확률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삼양식품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요.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 왜 생겼냐면요. 바로 2024년 8월 14일 이 캔들에 있던 이 막대한 거래량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향후 지금 이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따라와야지만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다행히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따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충분히 이제 추후 거래량이 이 정도의 거래량만 두세 번만 더 온다고 하면 이 60만 5천 원에서 52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가와 재무지표의 관계는 우선 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같이 합쳐야지만 박스권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주당 영업이익 OPS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주가는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OPS는 주황색이에요. OPS, 주당 영업이익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간단하게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주황색인 영업이익이 지금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오르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오르니까 주가가 이제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잠시 조정은 받았죠. 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PBR 밴드라고 해서 PBR 밴드가 뭐냐면 주가가 현재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조정으로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당 영업이익 OPS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당 순이익 EPS,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주가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이 검정색인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크게 올라갔죠. 이 부분이 후행적으로 이제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추후에 25년도와 26년도에 삼양식품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 역시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2025년도, 2026년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기 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건강한 조정을 받는 거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PBR 밴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는 게 바로 삼양식품의 PBR 밴드입니다.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에 PBR 배수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주가는 파란색이고 PBR 밴드는 여기 보이는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단에 있는 이 빨간색 1.8배수와 상단에 있는 PBR 4.8배수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급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투자자, 금융기관 혹은 사모펀드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PBR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위험 회피 전략이 발동이 돼가지고 일부 매도를 한다든지 혹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PBR 밴드를 보면 지금의 주가는 고평가 구간을 탈피해가지고 더 올라간 초고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래의 가치를 땡겨 보아서 본다고 하면요, 그냥 선을 쫙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긋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2026년 10월 31일 부근에 이제 PBR 밴드의 이제 구간인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는다고 하면 미래의 가치적인 부분 대비를 본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절대로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 구간, 현재로서는 고평가 구간이라서 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나왔고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본다고 하면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이후에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976억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127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91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897억. 이 정도면 2024년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2026년도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 확실히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이러한 급등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주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이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기간의 수급이 대부분이에요. 수급을 잠시만 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한 거는 아마도 PBR 밴드상 고평가 이용 구간에 들어가서 일부 매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는 알 수가 없겠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의 차익 실현만 있었을 뿐이지 11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거의 한 12거래일에 가까운 매수를 할 정도로 삼양식품에 대한 기관의 믿음은 아직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이제 매집 혹은 외국인의 재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추후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시장에서의 기업이 가진 특징을 두 개밖에 안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ROE입니다. ROE,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잘 내냐. 이것이 외국인이 보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FCF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좀 이 용어가 낯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유입이 되거든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있는데 그 현금 유입에서 카펙스라고, 다르게 말을 하면 설비 투자죠. 카펙스를 빼요. 그렇게 남는 돈을 FCF라고 합니다. 이 FCF가 클수록 외국인들은 정말 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FCF의 수치가 올라가야지만 혹은 ROE도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야지만 외국인은 다시 재진입을 해요. 그래서
ROE랑 FCF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컨센서스에서 이제 2025년도와 2026년도의 FCF를 좀 보도록 할게요. FCF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132억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3219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2024년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을 때의 FCF는 1263억이에요. 내년과 내후년에 ROE가 죄송합니다. FCF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외국인은 다시 재진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 높은 FCF에 대한 매력을 느낀 외국인이 다 재진입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재무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면 시간이 중기 정도로 좀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혹은 이슈나 테마성은 있냐, 테마성이 없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테마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K푸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수출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출량이라든지 수출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K푸드의 수출액은 좀 범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 역대 최고로 김수출을 했다.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 음식들이 지금 수출하는 정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계 김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김수출은 2010년도 1억 1천만 달러에서 2029년도 죄송합니다. 2023년도 7억 9천만 달러로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최근 걸로 본다고 하면요. 올해는 우리나라 김인지도 향상에 따른 견고한 해외 수요와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과자 그리고 라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수출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수출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지금 김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출량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부분을 봤었을 때 테마적인 부분에서 한번 김에 관련 죄송합니다. K식품에 대해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삼양식품은 조만간 테마성만 받게 된다고 하면 재무적으로 그 펀더멘털이 탄탄하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기간이 다 잡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FCF와 ROE를 본다고 하면 외국인의 추가 수급도 기대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딱 한 개, 이슈 터지고 테마성화 온다고 하면 삼양식품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에 대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주가 3년 동안 5.4배로 올랐다. 김정수 부회장 지봉yap자 K라면 대표주자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죠.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면 쪽의 대장주 절대 강자는 농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수 부회장이 지휘봉 잡자마자 지금 K라면에 관련된 대장주는 삼양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고 하면 이 부분이죠. 삼양식품은 라면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농심을 제치고 라면 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농심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 만이다. 그 중에서 잘 팔렸던 거는 글로벌 불닭볶음면, 이게 좀 컸죠.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난 3분기에 올린 매출은 4,3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고요. 해외 매출이 이 부분 중요하죠. 해외 매출이 43% 증가한 3,4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기인을 했다. 결국 이번에 K식품에 대한 김도 그렇지만요.
K식품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K라면의 대장주인 삼양식품이 다시 한 번 더 테마성을 가지고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기관이 매집은 다 해놨고요. FCF가 좋아서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도 높죠. 거기에 더해서 방금 봤던 K식품에 대한 테마성까지 더 더해진다고 하면 충분히 거래량이 따라와서 이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ROE, FCF는 정말 월등히 좋아진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다만 빨리 오냐 늦게 오냐가 중요했는데 테마성, K식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테마성이 지금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선 삼양식품에 대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오래된 기간 동안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를 부양하는 거는 연기금이 좀 많이 부양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애들을 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쌀물처럼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삼양식품처럼 좀 뭔가 테마성이 있는 종목을 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치 투자 신봉자이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린 적이 많이 없지만 저 모멘텀 투자를 좋아합니다. 경제 지표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이 이제 전체 증시로 봤었을 때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고 상승 릴레이가 오기 전에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안 사는 그러한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는 제가 지금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는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테마성이 있는 부분에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양식품은 데일리 투자는 아니고요. 한 스윙 정도로 혹은 이제 중기 투자로 한 달 전후로 잡고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정말 이 위험한 시장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테마성을 빨리 캐치를 하고 단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데일리 단타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이제 서로 분업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단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한 군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냐면 어, 일단 여기 텔레그램 입장 문의 보이시죠? 여기에 010-2693-7757 이쪽으로 공부방 입장이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주식 노하우랑 뭐 정보 같은 거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데 우선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오전 9시 19분에 LK 삼량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보를 올립니다. 당시에 전날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부 전투기를 예를 들면 F-35기가 있는데 거기에 산업타고 하는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면은 이제 드론으로 전량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LK3년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무인 드론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에 적용이 되는 카메라 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LK 삼량이 오를 거라고 좀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오전 9시 19분에 올렸습니다. 오전 9시 19분에 올리고 급등하기 전에 이 부분 올렸다가 결국 급등을 했죠. 이때 우리 고객들이 이제 고객이라기보다는 같은 방안에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이죠. LK 삼량 뭐 수익률
인정도 하고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전체 저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단일치기 혹은 이제 한 길어봤자 11일치기를 하면서 좋은 수익 좀 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치 투자 그리고 대형주 투자, 모멘텀 투자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일리별로 이런 식으로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단타를 하면서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랑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 볼게요. 한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네요. 크라우드웍스를 아마 당일 아니면 그 전날에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자기들이 본인들이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이 그 텔레그램 방안은 정말로 이제 정보 공유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전체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그리고 자동차 혹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바이오까지 안 좋고요. 이러할 때는 단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010-2693-7757 공부방 입장이라는 문구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